한겨울 밤 전남 구례의 작은 식당 앞에서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밤, 11시 문을 닫은 식당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식당 안에서는 마지막 정리를 하던 김성철 셰프가 창밖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 벌써 30분째 저러고 있는데. 김 셰프는 청년이 걱정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겨울 밤이라 바깥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런 날씨에 청년이 계속 밖에서 서성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식당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김 셰프는 재빨리 청년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청년은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죠. 추운데 어서 들어오게.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하지. 김 셰프는 즉시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낡은 점퍼는 이런 날씨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허술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김 셰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청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머뭇거렸고 첫 숟가락을 든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은 사람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죠. 김 셰프는 청년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방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잠시 공간을 채웠고 밖에서는 간간이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청년은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먹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 일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왔었는데 다들 거절하더군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셰프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늦은 밤 식당을 찾아온 청년의 사정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오늘 식사는 했나? 김 셰프의 질문에 청년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고 했죠. 김 셰프는 국과 함께 방금 지은 따뜻한 밥을 한 공기 떠왔습니다. 먼저 이거라도 먹게.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세. 청년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김 셰프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안 식당 안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바깥의 추위와 달리 주방은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음식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청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셰프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어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셨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수의 얼굴에는 금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요리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학비도 문제였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김 셰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16살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전단지 배포. 하지만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었죠. 김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례까지 내려와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골이라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죠.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살 돈이 없어서 김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셰프는 청년의 말끝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약을 살 돈조차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쓴 차비가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김 셰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청년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죠.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네. 구례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가 3만 원 정도 하더군요.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편도 차비만 들고 왔습니다. 주방 일을 배우면서 일당이라도 받아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김민수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에선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면서 식당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주방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혹시 도움받을 만한 지인은 없나? 김 셰프의 질문에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아원 친구들은 모두 재살기 바빴고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했죠. 늘 이곳저곳을 떠돌다 보니 오래 연락하며 지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때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식당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 셰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가는 막차가 있긴 한데 김 셰프의 말에 김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차표 값은 그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이대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기엔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찾아와서 김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셰프는 잠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간 것 같았죠.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셰프님, 김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기차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담겨 있었죠. 이건 개인적으로 돕는 거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갚으시게. 김 셰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버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만요. 제 차로 역까지 데려다 주겠네네. 김 셰프의 제안에 김민수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걸어갈 순 없지. 혈압도 높다고 했잖아. 김 셰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네. 20살 때였을 거야. 프랑스 유학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갔다가 거리를 헤매던 때가 있었지. 그때 한 레스토랑 주방장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김 셰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고. 밤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더욱 굵어졌고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앉고 있었죠. 자, 움직여보.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네. 김 셰프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셰프의 진심 어린 배려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차는 조용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한밤중에 구레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차 안에서는 잔잔한 히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정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게. 김 셰프의 말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는데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시지. 김 셰프는 김민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집 국밥이 구례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죠.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이 놓였고 김민수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술을 떠먹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셰프는 묵묵히 웃으며 자신의 국밥을 먹고 있었죠. 힘들 때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이야. 내가 도와준 것처럼 나중에 다른 이들을 도와주면 되네. 기차 시간이 다가오자 김 셰프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하게. 서울에 도착하면 우선 따뜻한 곳을 찾고 김민수는 메모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려왔고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잘 되면. 하지만 김 셰프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자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일 걸세. 자, 이제 가보게. 플랫폼으로 향하는 김민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작은 희망이 내려앉아 있었죠. 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순간, 김 셰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민수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로 시작했고, 낮에는 요리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주방 일을 하고 2시간을 더 투자해 요리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집으로 돌아와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곧바로 요리 공부를 시작했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읽었고 저녁이 되면 다시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구례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김 셰프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6개월 후 김민수는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작은 분식점을 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은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김밥과 라면 몇 가지로 시작했지만 점차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개선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가게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2년째 되던 해에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썼고 첫 장에는 항상 김 셰프에 대한 감사함을 적었습니다. 10년이 흘러 이제 김민수의 식당은 연 매출 수십억 원을 달성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33살이 된 김민수는 깔끔한 셰프복 차림으로 구례를 다시 찾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네요. 김민수는 천천히 옛 식당을 향해 걸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겨울이었지만 이번에는 고급 셰프복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혹시 김성철 셰프님 계신가요? 식당에 들어서자 젊은 주방장이 맞이했습니다. 아, 선생님은 지금 서울의 별채 레스토랑 총주방장으로 계세요. 작년에 스카우트 되셨어요. 김민수는 곧바로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길게 느껴졌죠. 김성철 총주방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레스토랑에서 기다리던 중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 셰프는 김민수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 있을까요? 그날의 그 국밥집이 생각나서요. 김 셰프의 제안에 김민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국밥집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구례의 명물이니까. 내가 운전하고 갈 테니 타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차 안에서 김민수는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는 김 셰프의 눈가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성공과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우와, 정말 그대로네요. 국밥집의 모습은 10년 전과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김민수를 반겼습니다. 여기 자리가 좋겠네. 그날도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김 셰프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하얀 셰프복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총주방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국밥 2그릇 따끈따끈하게 주세요.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셰프님, 이제야 제대로 된 보답을 하네요. 그때는 제가 너무 초라해서. 아니야. 그때도 난 충분한 보답을 받았네. 자네 눈빛에서 가능성이 보였거든. 김민수는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분식점을 시작으로 레스토랑으로 키워온 과정, 이제는 프랜차이즈 20개 지점을 운영하게 된 이야기까지. 지금은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요리학교도 열어서 어려운 청년들을 가르치고 고아원에도 정기적으로 급식 봉사를 가고 있어요. 김 셰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그걸 자네가 잘 실천하고 있군. 창 너머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차가운 바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이제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은혜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 특별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슐랭 셰프와 성공한 외식 사업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요식업계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